민유님께서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선택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국회 법사위에서 국회의원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물을 게 있다 청문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대법관들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뭐 이제 자료 제출도 안 했고 그거에 대한 이유서 굉장히 웃겼어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자 헌법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그러니까 똑같은 사법부의 맥락입니다. 독립은 101조에 있어요. 예. 그런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은 1조에 있다고. 그치. 제일 앞서 있죠. 예. 1조에 그게 있고 그다음에 가장 앞에 국민의 기본권이 나오고 그다음에 국회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 나오고 가장 마지막 정도의 사법부가 있는 겁니다. 그 순서도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의회는 국민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리 권한이 나와봐라. 네. 근데 너한테 물을 게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독립성이 있으니까 그거 나가면 안 되고 독립에 해치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헌법, 그러니까 말을 꼬리를 무는 거예요. 예. 비논리를 양산하는 과정에서 말의 꼬리를 무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앞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도한 것이죠. 이번에 그런 행태들은. 네. 이번에 정확히 이제 뭐 삼권 분립에서 그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못 박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독립은 저는 견제와 균형이에요. 네.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독립조차도. 그러니까 그 아예 견제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국민으로부터도 견제를 안 받겠대. 예. 국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소불위인 거죠. 예, 저들의 생각은 이 무소불위의 권력은 우리만 지킬 수 있고 우리만 신성한 거지 국민은 우리 앞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의회가 부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요구였거든요. 그렇죠. 사법개혁은 조희대가 부른 겁니다. 스스로. 네, 스스로. 검찰개혁은 네. 윤석열이 자초한 겁니다. 네. 우리 법률용어로 자초인한입니다. 자초인한. 네. 어쨌든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 두 가지 개혁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번엔 가능할까요? 지난번에 검찰개혁 사실은 할 수 있었는데 반쪽짜리였잖아요. 이번엔 확실히 할 것 같아요. 검찰개혁. 그러한 개혁들을 하려면은 예. 물이 끌어올라야 된다. 예. 네. 주변에 여론이 확 형성되는 물이 100도씨가 돼야지 기체로 바뀌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물이 끌어올라야 되는데 그 물이 끌어오르게 지기현 판사님께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네. 그다음에 우리 누굽니까 그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님 뭐 이런 분들이 다 물을 끌어오르게 만들어줬어요. 예. 이제 여론에서 검찰개혁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 이 사법개혁의 민낯을 완전히 다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법개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왜냐하면 신뢰를 안 하는데 대법원에서 읽지 않고 하는구나를 네. 읽지 않고 해도 된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웠을 텐데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사들도 전문의 제도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판사들도 전문 법관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독일처럼 5개 일반 민형사를 하는 일반 법원, 행정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 재정법원 이렇게 쫙 나눠서 하자. 그러니까 특별법원화 하는 예, 거죠. 특별법원화 전문화를 하는 거예요.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그 가장 높은 원장, 부장이고 그 밑에 4명의 재판관이 이렇게 모여서 5명이 해가지고 특별법원 형식으로 해갖고 네. 아주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사뭇 모습이 다르고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전문 판사, 그다음에 이 검사나 이 판사는 저쪽에 그 말하자면 기후 문제, 그다음에 어디 폐수 문제만 전문으로 하는 굉장히 특수할 정도로 당신은 노동 쪽만 해라. 그러면 이 노동 쪽만 하는 사람들이 다시 노동의 기본 철학을 가지고 하는 있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래서 15생활을 하는 그 밑에 있는 지금 막 올라오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스터디도 하고 예. 가르쳐요. 케이스도 가르치고. 그래서 저는 그런 현장에 이제 말하자면 게스트로 간 적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갖고 그런 학생들을 가르쳐요. 독일의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1차 시험이에요. 그게. 예. 2년 동안 우리 소위 말하는 15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법원, 검찰 다 돌아다니면서 해요. 그리고 나서 2차 시험을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전문 판사들이 이 학생들을 지도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동네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나는 오염폐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나는 노동정권을 이거는 어떻게 했고라고 하는 것들을 실무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법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잡히기도 하고 해서 전문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제도도 중요하고 어떤 그 판사들의 그 독립성을 그렇게 함부로 입에 올리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이 되지 않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터졌다는 말씀이 딱 맞는 거죠. 네, 동시다발. 저는 사실 이들이 그 많은 양의 그 내용들, 서면들도 읽지 않고 제대로 증거들도 읽지 않고 판결을 했잖아요. 신속 심리로 해서. 그렇다면 이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교수님들 이렇게 뭐 파면되거나 해임될 때 교수들이 제대로 된 레포트를 평가를 할 때, 이 레포트 평가를 할 때 그 제대로 된 기준을 갖추지 않고 평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단 남용했다고 쓰신 분들이 저분들이에요. 맞아요. 재량권을 예, 그러면 교수들의 독립권도 인정을 해서 교권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저들이 말하는 건 자기들한테만 필요할 때만 쓰는 독립권, 예, 독립적인 권익 이거를 요청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왜곡됐죠. 저들의 뇌구조가 전 저들의 뇌구조를 한번 그려보고 싶거든요. 저들의 뇌구조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돈일걸요 다. 대부분이 뭐냐면 권위, 예. 예, 권위 그리고 기득권, 예. 예,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 앞에서 저들은 이 법비들의 법장난을 말장난을 갖다가 국민들 앞에서 한 것이 이번에 심우정 저기 있는 지금 지기현 그다음에 조희대 그다음에 윤석열 다 튀어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서울대 법대를 뭐 첫 번째로는 내란과 두 번째 내란 진압과 이렇게 얘기할 정도잖아요. 창피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사실 그동안은 검찰의 문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그래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번에 저희가 현장에 많이 가보니까 이제 교수들이 광장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사법 대개혁이 정말 절실하게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최 기자님 저랑 같이 그래서 다녀보셨잖아요. 그 개혁의 방향이 뭘 거냐 이건데 이 사법부 법관들이 가진 특혜, 우리가 특혜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숫자가 적은 것이 특혜예요. 맞아요. 네, 네. 숫자가 적은 게. 우리 숫자를 판사들 늘려야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바빠 죽겠어. 그래요. 예. 그럼 판사 늘릴게 하면 아니야 늘리지 마. 이렇게 하거든요. 적은 게 특혜입니다. 희소가 네. 있어요. 희소성. 특혜위원도 숫자를 줄인다고 하는데요. 특혜를 줄인다고 엄청나게 특혜가 커집니다. 네. 숫자가 적은 게 특혜입니다. 판사, 대법관이 14명인 게 특혜입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다 읽지도 못하면서 네. 만기 칠랑하면서 14명이에요. 독일은 아까와 같은 경우는 350명입니다. 예. 대법관이 350명이에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14명이야. 막 이번에 이제 30명 늘리자는 법안도 나오고 100명으로 늘리자는 법안 나오니까 완전히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적은 게 특혜입니다. 다 읽지도 못하면서 늘리지 말해. 이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게 특혜냐면 내 판결에 대해서 누가 재평가하지 않는 것. 그거 엄청난 특혜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예. 결정해놨는데 누가 다시 기록을 다시 본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내가 결정하면 이걸로 끝이래.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다시 보는 것, 재판헌법소, 이걸 못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판사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특혜를 없애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사를 쓸 때 이제 판결문이 있어야 제대로 다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기사를 완벽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판결문을 받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100% 다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판결문 공개도 사법개혁의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문제죠. 부담을 주는 거예요. 예. 예. 자기가 쓴 자기 이름으로 예. 된 판결문이잖아요. 우리가 읽어보면 이거 농구가 잘못됐는데 여기는 비약이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는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인 거고 그것이 견제인 거예요. 그거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일 진짜 이렇게만 너무 잘하고 계셔서 다음에는 반드시 저희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개혁이 이제 크다랗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대법관 숫자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확히 이제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정하게 다 오픈 시켜야 된다는 오픈하고 재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 번 되고. 더 헌법소원 이 재판이라는 공권력이 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예. 다른 기관에 의해서 평가받는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재판헌법소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인용률이 있냐라고 봤더니 2% 정도 인용률이 있더라고요. 2% 정도 인용률이 되는 거예요. 재판 잘못됐다라는 결론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사법에 대한 개혁이 전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2005년도 있었고 2010년도 있었고 국회 안에서도 사법제도개혁위원회 뭐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대로 된 게 없죠. 그때 안 된 이유는 예.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물이 끓어오르지 아까 물 않아서 끓어야 된다고. 예. 저도 판사들을 왜 탄압하려고 그래? 판사들을 왜 그렇게 그래? 마지막 맞습니다, 고른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예. 태도들이 계속 있었어요, 국민들에게서. 예. 근데 지금은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우리 지기현 부장판사님께서 다 까발려 버렸네?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검찰하고 예. 법관이 다 같이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시기가. 네. 그래서 절체절명의 시기가 아닌가 싶고 지금 하지 않으면 또 시대가 또 이렇게 네. 후퇴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에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도 중요할 것 물론 같아요. 다양성. 예, 예. 지금은 거의 판사들만 되고 내부 승진의 구조로 돼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그 박상옥 그 대법관 같은 분만 오로지 검찰 쪽에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변호사를 하다가 오신 분들을 보면 옛날에 판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렇지 않고 거의 지금 14명에서 12분인가가 내부 승진이에요. 그리고 교수님 하시다가 오신 분도 여전히 판사 출신이시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판사들이 그 일을 다 한다는 것인데 반드시 꼭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법조 인력이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오로지 변호사 생활만 하셨다든지 또는 다른 나라는 교수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같이 법학 교수라든지 네. 그래서 스웨덴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되게 훌륭할 것 같고 그 아까 말씀 중에 하나 살짝 교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의 경우는 대법관이라는 건 없어요. 대법원 판사라는 것이죠. 다. 대법원 그러니까 판사로. 대법관이라고 안 하고 대법원 판사라고 해요. 예, 리시터라고 해서 독일 말로 그래서 대법원 판사가 그렇게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법관 그럼 뭐 엄청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고등법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예. 고등법원 판사라고 판사라고. 표현하는데 그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순간 뭔가 관자가 붙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깨가 달라지는 듯한 모양새가 달라 무슨 신격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관주의 헌법재판관이라는 말은 독일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법원에는 대법관이라는 표시는 있지를 않거든요. 판사와 대법관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대법원으로 대법관도 가면 대법관이 판사인데요? 되는- 판사인데 네. 판사가 아니에요. 판사와 대법관으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구성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검찰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수장이면 당연히 청장해야 되잖아요. 네. 총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청장은 조금 낮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네. 그런 것 같기는 해요.